오늘은 반드시 주방에 놓아두어야 할 세 가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운들이 토끼띠들의 재물운이 쑥쑥 살아나게 해서 돈이 들어와서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부엌은 재물운과 건강운을 의미하는 곳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부엌에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 이 부엌에서 재물운을 살려주는 것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주방에 반드시 두어야 재물운을 살려서 돈이 들어와서 부자로 만들어주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면서 꼭 명심을 하시고 실천을 하셔서 부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남겨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고 다음 영상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운호입니다. 과거의 주택과 현대의 주택구조가 크게 다른 것은 바로 현대의 주택구조는 실내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현대의 주택에서는 방향과 위치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실외에 부엌이 있었던 과거에는 양쪽에 문을 두어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였으나 먼지는 많이 들어서 위생적이지는 못했지만 통풍과 환기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지만 현대의 주방에서는 이 환기와 통풍에는 유독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이러므로 현대의 주방에서는 이 환기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들이 빛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토끼띠들의 가정에 풍성한 재물운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칼을 놓아두는 칼꽂이입니다. 우리 풍수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방에서 가장 해로운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 칼이라고 말입니다. 이 칼이라는 것은 주방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소품입니다. 아마도 토끼띠들 집안에서 칼이 있지 않는 집은 없을 것이고, 어쩌면 없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일 것이며, 칼이 없다면 너무나 불편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래서 이를 소중하게 보관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해로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 칼꽂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 칼이 녹이 쓴다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으며 애군과 귀신을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무속인들이 쓰는 소품이 칼이라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주부들이 이 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정설이며, 이 칼을 보고서 심리적으로 괴로움을 느끼시는 주부가 많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이래서 이 칼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정설이지만 사용할 때마다 꺼내야 하니까 너무나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칼꽂이를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음양학에서도 이 칼은 강한 음기를 가지는 물건이라서 주방의 음기를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이라서 이를 나타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칼꽂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방의 기운이 중화가 되지를 못한다면 운이 잘 살아나지 못할 것이며, 이로 인해서 집안의 재물운이 상승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이 칼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도 주방에 칼이 하나밖에 없는 집은 잘 없을 것입니다. 생선을 자르는 칼부터 과일을 깎는 작은 칼까지 적게는 3-4개에서 많게는 5-6개씩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아서 보관을 하기가 가장 용이한 것이 이 칼꽂이라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자면 예쁜 칼꽂이 하나를 준비를 해서 살균을 한 다음에 주방에 놓아 두신다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토끼띠들의 가정에 재물운이 쑥쑥 자라나서 돈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꿀단지는 주방의 상단에 반드시 놓아두도록 하세요. 토끼띠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집안에 꿀을 발라놓나 일이 끝나면은 와 그렇게 빨리 집에
들어가려고 하냐고 말이죠. 왜 선조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하였을까요? 단지 꿀이 달고 좋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였을까요? 이는 꿀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식품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꿀은 노동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노동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이 꿀이 재물운을 살려준다고 말씀을 하셨으며 벌과 꿀이 분봉을 하는 것처럼 이 꿀이 주방에 있게 되면 재물운이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다 그러했습니다. 웬만한 병에는 이 꿀을 가지고 처방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이 꿀을 아주 소중한 약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서양에서는 이 꿀이 약재로 효용이 있다고 처방을 내렸을까요? 꿀이 나쁜 것과 부정한 것을 막아내는 것이라고 해서 처방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꿀을 단지에 담아서 주방에 두는 것만으로도 주방의 나쁜 기운과 부정한 기운이 사라지고 이로 인해서 재물운이 살아난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를 음양론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꿀은 아주 강한 양의 기운을 가진 식품이고 물론 이 주방은 집안에서 가장 강한 음기를 가진 장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두 기운이 중화가 되는 것이고 아주 좋은 기운으로 변화를 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주방에서 좋은 기운이 살아나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방에 기운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은 재물운이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꿀은 주방에서 가장 밝은 곳에 두어야 하며 또한 가장 높은 곳에 두셔야 합니다. 물론 그 양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꿀은 자체가 황금색입니다. 밝은 색이 잘 드러나는 아카시아 꿀로 밝은 용기에 담아 두시면 최고입니다. 세 번째, 쌀은 반드시 이곳에 담아 두셔야 합니다. 조상님들은 쌀을 항아리에 담아서 부엌에 보관을 하셨습니다. 이는 주방의 주인인 주부들의 편리를 위해서도 그러했지만 우리의 전통의 사상과 신앙과도 가장 연관이 있는 것이 부엌의 쌀 항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항아리에 담아두는 것은 집안의 평안을 가져오고 번영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이런 무속신앙의 측면이 아니더라도 쌀은 쌀통에 잘 담아서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쌀의 변질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꿀이 강한 노동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쌀은 인간의 많은 노력과 수고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그 의미가 재물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 오행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요행의 의미를 가진 것이라서 이것이 재물운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며 이 쌀은 강한 양기를 가진 식품이라서 주방의 음기의 기운을 중화를 시켜서 주방의 기운이 잘 살아나도록 만들어주는 풍수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쌀을 주방에 두는 것이야말로 재물운이 상승하는 것이고 쌀을 존중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무 비싸지 않더라도 또한 작더라도 이 쌀통을 주방에 두도록 하세요. 오늘은 반드시 주방에 두어야 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집안의 주방에서 만들어진 기운들이 재물운이 쑥쑥 살아나도록 만들어서 돈이 막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